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충격에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닥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젠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스몰캡 바라보자 뭐 이런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참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인앵커도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과 분석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바뀐 건 아닌데 날짜가 지나가면서 시장 해석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시장을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 전문가들에게 공통적인 질문도 드리고 또 그 외의 종목들도 한번 추천받을 거거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오늘 흔들리는 코스피 시장 속에서 이 개인들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는 걸까요? 오늘 개인들 1조 넘게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팔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가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네요. 현재 코스피는 0.63% 하락세로 3,046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닥 0.3%대 상승으로 오늘장에서 고점이네요. 952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막상막하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급등했던 막상 종목들입니다. 자, 유니온과 금호석유 그리고 원익큐브, 현대상사, 휴마시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미중 고위급 회담이 한창입니다. 시작부터 이 파열음이 나면서 히토류 관련해서 좀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데 관련주 움직이고 있죠. 오늘 유니온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0% 안팎의 상승이고요. 10,000원 뚫어냈지만 현재는 9,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호석유 보겠습니다. 간밤 국제유가는 뚝 떨어졌지만 금호석유 오늘 흔들림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거세지면서 회사의 가치가 재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현재 5%가 넘는 강세로 23만 5천원 선 터치했습니다. 자, 마카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카에는 SK케미칼, 두올, 클리오, 그리고 LG화학과 솔루시드 첨단 소재가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따상상은 실패했습니다. 대주주인 SK케미칼 기대감이 소멸된 탓일까요? 오늘 주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5% 가까운 하락으로 28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갑니다. 아이오닉5 훈풍으로 두올 정말 잘 나갔었죠. 하지만 오늘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건데요. 현재 3% 가까운 하락세 두올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 매수 가능할까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임영훈 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시장에서 사실 진단키트 쪽으로 눈길이 진짜 안 가잖아요. 그런데 휴마시스 호재가 있었습니다. 진단키트 허가 승인 받았다. 국내에서 이 소식에 오늘 급등했는데 그래도 너무 올라서요. 이제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까요? 매매 관점 어떠세요? 네, 사실 좀 참 이렇게 대응하기가 참 어렵죠. 이게 진단키트 기업들은 이제 일단 뭐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최고 호황을 누렸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또 실적은 뭐 전반적으로 좀 양호할 것으로 좀 대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갖고 좀 센티멘탈이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괜찮은데 실적 대비 주가는 참 저평가라고 생각되지만 센티멘탈이 안 좋은 좀 되게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선진국은 백신 접종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외의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백신 물량이 좀 부족해서 접종이 굉장히 더딘 상태죠. 그래서 뭐 또 코로나가 단기간에 종식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등을 이제 진단하는 그런 수요가 또 증가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실적 피크아웃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지만 이제 키트주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오랫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정시제 매수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어차피 이게 센티멘탈이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조정시 매수를 하더라도 좀 짧게 치고 빠지는 조금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휴마시스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서요. 이 단기적으로 좀 매력 있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매수 가능 사인 주셨고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최근 기관의 매수가 정말 돋보였던 종목인데 그런데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라는 소식 속에 뭐 증권사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보수적으로 들여다봐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어닝 쇼크 영향으로 빠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 조금씩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계속 앞으로도 좀 고성장이 기대는 됩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실적 대비해서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최근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고성장주들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고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약간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어닝이라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시장 색깔이 좀 그렇기 때문이지 뭐 이 종목이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라는 거에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될 수도 있고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 또는 이제 뭐 배터리 단가 압력 약간 뭐 그런 논란들은 계속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동박 OLED 소재 등 이제 성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좀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전기차 이런 수혜주들은 여전히 뭐 길게 보면 매수 관점이지만 지금 이제 약간 좀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렵다면은 그냥 좀 하락시마다 긴 호흡을 갖고 분할 매수를 하면 어떨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고성장 이어가고 있지만 뭐 매출이 안 나왔던 거라고 하십니다.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하락할 때 조금씩 모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AS 있는데요. 3월 5일에 녹십자 추천 주셨거든요.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강하게 시세 붙어줬네요. 그런데 오늘 좀 하락하고 있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녹십자 홀딩스까지 함께 봐주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녹십자랑 녹십자 홀딩스를 추천드리고 나서 또 시장이 좀 안 좋고 뭐 그러면서 좀 더 빠졌었죠. 그러다가 좀 회복하고 있는 좀 그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좀 과정인데 일단 이제 녹십자를 제가 그때 추천드렸던 이유가 이제 작년 10월 공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세피하고 이제 코로나 백신 5억 도스 이제 생산 계약을 맺었죠. 그다음에 좀 최근에는 또 그 러시아 백신을 또 계약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세피와는 계약을 맺었지만 세피에 소속돼 있는 개별 기업하고 이제 본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으로 주가가 지금 계속 조정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본계약이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뭐 재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녹십자 지분을 이제 50%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십자 랩셀을 9%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오늘도 좀 녹십자 랩셀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녹십자 랩셀은 이제 미국 법인인 아티바가 이제 머크의 2조 규모의 카 NK 파이프라인을 계약 맺으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또 아티바 상장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티바는 이제 뭐 미국 법인인데 이제 녹십자 홀딩스하고 녹십자 랩셀이 뭐 반반 정도씩 지원 투자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즉 녹십자는 아티바 기업 가치가 증대될수록 녹십자 홀딩스의 가치도 계속 따라서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녹십자 홀딩스 약간 이제 이거는 이제 피셔링이지만 좀 지분 경쟁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갖고 약간 뭐 녹십자랑 녹십자 홀딩스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십자와 녹십자 홀딩스 지속적인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전에 들었습니다. 제넥신도 관심주로 주신 다음에 7% 이상 수익 났거든요. 뭐 글로벌 임상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볼까요? 짧게 봐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관계사 네오이민텍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죠. 이제 통상적으로 관계사가 상장을 준비를 하면은 지분 보유한 기업들이 주가가 좀 오르다가 막상 그 상장을 하고 나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오이민텍이 상장
준비하는 동안에 제넥신 주가는 뭐 오른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또한 또 네오이문텍은 단순 지분만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 하이루킨을 공동 개발하고 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시 네오이문텍과 제넥신이 수익 배분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오이문텍이 상장했다고 해서 제넥신의 모멘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네오이문텍이 하이루킨 가치가 좀 각광을 받아서 주가가 오른다면은 제넥신도 동반해서 좀 같이 이제 오를 가능성도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지금 제넥신이 코로나 백신 임상 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죠. 인도네시아에 2, 3상을 이제 신청했고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녹십자하고 녹십자홀딩스 제넥신 이제 요거 두 개를 다 이제 AS를 드렸는데 또 한 가지 또 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정확하게 딱히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어제 상장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시가총액 13조, 14조 그 정도 사이에서 좀 거래 중인데요. 사업 구조가 뭐 똑같진 않겠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 사업 구조를 보면은 백신 개발 지금 일상 중이죠. 그다음에 또 그 이제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등 이제 CMO 등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력 사업인데 약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녹십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4조 4천억, 제넥신이 2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둘 시가총액 합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뭐 고평가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이게 주력 사업인 CMO랑 백신 뭐 이런 걸 다 토탈했을 때 저 같으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살 게 아니라 녹십자랑 제넥신을 사면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넥신 AS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임영훈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